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민족 경자입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은 일반적인 주식 투자 관련해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만한 컨텐츠를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건설업종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빅사이클이 온다는 걸 아시고 투자하고 계실 텐데요. 저도 뒤늦게 좀 관심이 생겨서 이것저것 찾아보았습니다. 그럼 하나씩 소개해 드려 볼게요. 화면은 코스피 건설업 주봉 차트입니다. 작년 코로나19로 급락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부분이 보이시죠? 그래서 이제 60일선이 121선을 골든 크로스 하면서 이평선도 정배열로 배치가 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1년 동안 꾸준히 올랐는데 더 오를 게 있을까요? 라는 의문이 든 거죠. 그런데 차트를 월봉으로 바꿔보면 생각이 좀 달라집니다. 최근 1년 동안 꾸준히 올랐지만 지난 10년 동안의 하락을 리커버하기에는 아직 좀 많이 남았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건설업종 빅사이클 하는구나 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주장의 배경에는 결국 정책이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지금 여당이든 야당이든 대통령이 누가 되든 부동산 민심을 잡지 못하면 향후 주도적으로 부각되기 힘들다는 것은 다들 아실 겁니다. 그게 재개발이 되었던 공공개발이 되었던 그 방식의 차이가 있는 것 뿐이지 더 많이 지어서 공급을 확대해야 되겠다는 부분은 공통적인 정책이거든요. 그리고 건설업종은 많이만 지을 수 있게 해준다면 어떤 방식의 개발이든 상관없는 것이겠죠.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 선거 전 약 10개월 전부터 건설 수주 물량이 급증하는 일관적인 계절성이 관찰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통령 선거가 내년 3월입니다. 그럼 10개월 전은 지금이 되는 것인데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최근에 건설업종들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염블리 염승환 부장님께서도 최근 방송에서 건설업종을 탑픽으로 많이 꼽으시던데요. 앞서 말씀드린 주택공급 성장판이 열린 부분도 좋지만 그동안 워낙 장기적으로 하락한 종목들이 많다 보니 하방이 막혀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 공감이 되어 소개를 드려봅니다. 그럼 오늘은 수많은 건설업종 중에서 좀 돋보이는 종목 3개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모두 대형 건설사들인데요. 현대건설, 대우건설, 그리고 DLENC를 한 종목씩 가볍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대건설부터 말씀드려 볼까요? 화면은 현대건설의 월봉 차트입니다. 지난 몇 달간 꾸준히 오르고 있는 부분 보이시죠? 그래서 지금은 121선을 돌파한 후에 지지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있었습니다. 최근 한 달만 보더라도 개인이 판 물량을 외국인과 기관이 다 담았고요. 금년 전체로 넓혀 보더라도 개인이 약 3천억 원 매도했는데 외국인과 기관이 나누어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가를 계속 부양시킨 것이죠. 건설사들은 파이낸싱을 통해서 건물을 짓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른 업종에 비해서 부채 비율은 좀 높습니다. 하지만 현대건설은 부채 비율 105%에 유동 비율은 196%를 유지하면서 우량한 재무 상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1분기 실적은 매출은 전년 동기간보다 약 900억 원이 증가했지만 순이익은 비슷한 수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증권사 리포트를 보면 금년 매출이 전년보다 약 8.8% 증가가 예상이 되고 영업이익은 무려 60% 증가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원인을 작년 상반기 분양했던 14,000세대의 주택들이 올 하반기부터 매출화가 기대된다고 하고 해외의 대형 현장들도 올 연말부터는 공정이 본격화되어 매출이 발생될 것을 기대하고 있답니다. 그러므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실적이 훨씬 많아질 것을 예상하고 있는 종목이 현대건설입니다. 현대건설의 5월 21일 주가는 52,600원이었는데요. 21년 예상 실적을 감안한 PER은 12.4입니다. 요즘 코스피 종목들의 평균 PER이 약 15 정도 되는데요. 평균보다는 약간 낮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배당을 현대건설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은 기말 배당주인데요. 즉 연말에 한 번만 배당하는 종목입니다. 작년에는 600원을 배당하였고요. 그래서 현재 주가에 대입해보면 기대 수익률은 1.1%입니다.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주는 게 어디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현대건설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주목하는 부분은 자회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을 IPO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국내 주관사로는 미래에셋증권, KB증권을 선정했는데요. 예상 시기는 올 4분기나 내년 1분기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현대 엔지니어링이 중요한 이유는 화면을 보시면 현대차 그룹의 정의선 회장이 지분을 약 11.7%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선 회장의 지분을 구주 매출로 매각하고 이 매각 대금을 현대차 지분 강화하는 자금으로 사용한다는 전망이 많은데요. 어찌되었던 자회사가 상장하는 이슈로 최대 주주인 현대건설도 더 주목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소개를 드려봅니다. 두 번째는 대우건설입니다. 금호그룹 때문에 과거의 영광이 많이 사라졌는데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회사입니다. 대우건설의 월봉 차트는 앞서 보신 현대건설보다 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저번 달에 121선까지 돌파하면서 이번 달도 여전히 121선 위에서 주가를 지지하면서 이제는 5일선과 121선의 골든크로스가 나오려고 하는데요. 투자자 매매 동향을 보면 최근 한 달 동안 기관이 많이 샀습니다. 개인과 외국인 물량을 기관이 받아주고 있고요. 금년 동안은 역시 현대건설처럼 개인 물량을 외국인과 기관이 나누어 받으면서 주가를 부양시켰습니다. 대우건설의 부채 비율은 업종 평균보다 다소 높은 244%입니다. 유동 비율은 129%이고요. 그래서 재무 상태를 약간은 개선시킬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그런데 전년 동기간 대비 손익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매출은 468억 원 줄었는데 영업이익은 2배 이상이 늘었고요. 순이익도 약 700억 원 늘어나면서 이익률을 3% 확대시켰습니다. 이러한 실적 배경은 금년 1분기가 최근 2년 중에 사상 최대 준공이 몰리면서 준공 정산 이익이 크게 발생했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적으로 출발한 올해 예상 실적은 전년보다 매출은 약 1,500억 원이 증가가 예상이 되고요. 순이익은 260억 원이 증가되면서 전년비 90% 이익이 확대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적을 적용한 21년 예상 PER은 6.3이 되는데요. 최근 주가가 급등을 했지만 PER은 아직도 저평가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대우증권은 아쉽게도 배당은 없을 것 같은데요. 작년까지 배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아마 이익은 많이 개선되겠지만 이익잉여금으로 자본을 확대하는 데 사용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그럼 부채 비율은 좀 더 개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우건설의 최대 주주는 산업은행입니다. 금호가 회사를 좀 많이 어렵게 만들었고 그걸 산업은행이 인수해서 그래도 기업을 정상화시키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정상화가 되면 당연히 나라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으므로 매각 이야기가 나오는 게 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대우건설 매각 이슈는 계속 나오고 있고요. 사모펀드나 중국 건설사가 인수 의향을 보이고 있다는 구체적인 기사도 있습니다. 여하튼 대우건설의 매각이 구체화된다면 향후 주가에 변수로 작용되는 요소라고 생각해 봅니다. 오늘 소개드릴 마지막 종목은 DLENC입니다. 회사가 생소한 분들이 좀 계실 텐데요. 대림 이 편한 세상 그리고 강남의 평당 1억 원 아파트 시대를 시작한 아크로 리버파크를 지은 대림산업이 올 초에 건설사업부를 인적 분할해서 상장시킨 회사가 DLENC입니다. DLENC의 주봉 차트를 보시면 올해 초 상장했을 때 주가가 갭으로 상승했는데요. 인적 분할 과정이 약 한 달 필요했는데 그동안 한국 증시가 엄청 올랐죠. 하지만 DLENC에는 반영이 되어 있지 않아서 주가가 갭 상승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일부 되돌림이 있었고요. 이후 바닥을 찍은 다음에 다시 지속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DLENC는 최근 한 달 동안 외국인이 기관과 개인 물량을 매수하고 있고요. 금년 한 해 동안은 개인이 대량 매수 주체입니다. 앞서 보신 현대건설과 대우건설과는 좀 다른 매매 동향을 보여줍니다. DLENC의 금년도 실적은 전년 대비 일부 축소될 전망인데요. 매출과 영업이익은 약 10% 하락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순이익은 약간 개선된다라고 증권사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21일 기준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20년 실적이 적용된 PER은 4.2, 그리고 21년 예상 실적이 적용된 PER은 3.7입니다. PER이 은행주들보다 낮은 게 저는 DLENC의 최대 매력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대림산업 시절에는 꾸준히 배당하였는데요. 20년과 19년에 주당 1,300원씩 배당하였습니다. 하지만 DLENC가 올해 배당을 할지는 미지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저의 영상을 보시고 투자에 관심이 생기셨다면 더욱더 이것저것 검토하시고 투자하시길 바라보고요. 그리고 오늘 소개드린 건설사들 외에도 건설 자재 그리고 인테리어 관련 회사들도 주가의 흐름이 좋은 회사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종목들도 주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께서 항상 성공 투자 길만 걸으시길 바라보고요. 저는 경제적 자유민족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